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저번 시간에는 근생에 대한 수평 하중의 그 분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수평 하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태풍이 왔을 때 앞으로 치는 바람 하중, 옆으로 치는 바람 하중. 물론 이 대각선으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진 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건물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다음에 그 흔들리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분석해서 이 건물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쭉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구상의 중력에 대한 그 힘, 그 중에 자중, 셀프 웨이트죠. 자, 봅시다. 이 건물에 셀프 웨이트가 들어갔는지 오른쪽 마우스, 모르면 오른쪽 마우스 한 대 있죠. 셀프 웨이트는 하중에 관계된 팩터니까 하중에 들어가서 로드에 셀프 웨이트가 있겠죠. 네, 셀프 웨이트 클릭해 보시면 자, 이 건물에 셀프 웨이트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이 건물에는 자중이 들어갔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중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건물의 자중은 프로그램상에 자동으로 고려하려면 Z방향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하중이 들어갔는데요. 고정하중, assign flow load 한대 있죠. 고정하중은 이 플로어에 대한 고정하중이 들어갔는지 사무실, 저번 시간에 다 한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정하중은 600kg, 활하중은 300kg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화장실, 옥상 이런 식으로 사무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 하중, 자, 수직 하중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수평 하중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수직 하중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컨트롤 E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E 해서 로드에 assign flow load죠. flow load name 하거나 flow load를 하거나 뭐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어요. flow load가 들어갔는지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돌려보는 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돌려보면서 하중이 다 들어가 있구나. 네, 계단은 계단 들어가 있고 화장실 들어가 있고 그죠?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이전 강의로 다 듣고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수평 하중을 넣고 싶어요. 수평 하중. 수평 하중이란 말은 태풍, 이쪽으로 바람 불어오는 거하고 이쪽에 바람 불어오는 거. 그 다음에 지진 하중. 지진이 왔을 때. 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된댔죠. 그래서 지진 하중과 그 다음에 태풍에 대해서 넣기 위해서는 모르면 오른쪽 마우스죠. 오른쪽 마우스에 로드에 있겠죠. 로드에 태풍을 넣고 싶다. 윈드 로드가 있죠. 윈드 로드. 어디 있나요? 레터럴 로드. 레터럴이란 말은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수평. 자, 수평령 여기 있습니다. 레터럴 로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게 별거 없다 했죠. 셀프 웨이트, 그 다음에 뭡니까? assign flow load, 그 다음에 lateral load. 이 빼고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평에 대한 하중. 수평에 대한 하중은 lateral load가 되겠죠? 자, 측면으로 하중들 이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해보죠. 측면 하중들. 측면 하중이 뭡니까? 수평 하중이라는 뜻이죠. 자, 윈드 로드, 윈드 프레셔 로드, 스태틱 세이스믹 로드. 그러니까 풍하중들 한번 들어가 보죠. 풍하중들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고려가 되겠네요. 애들을 해라. 애들. 그러면 풍하중이 여기 안 나와 있죠. 로드 케이스 네임에 안 나와 있으니까 풍하중 하나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끄고 오른쪽 마우스에 로드에 로드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로드 케이스는 풍하중. 애드.
풍화중은 윈드로드니까 윈드로드가 어디 있나요? 봅시다. 여기 있네요. 윈드로드 애드 하면은 풍화중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풍화중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볼 건데요. 풍화중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보통 한 책 한 권 분량의 책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풍화중을 이 건물에 적용시키다 하면 오른쪽 마우스에 로드에 레트럴 로드, 윈도우도 있겠죠. 자, add. 아까 풍화중을 로드 케이스에 넣었으니까 자동으로 뜨겠죠, 그죠? 자, 그러면 wind load parameters에 돼 있죠. 자, parameter는 뭡니까? 변수들이란 뜻입니다. 변수들. 그래서 윈드로드는 몇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exposure 카테고리. exposure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노출 정도, 그러니까 노출 정도, 노풍도라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노풍도. A는 빌딩이 굉장히 촘촘한 거, B는 좀 빌딩이 어느 정도 있는 거, C는 빌딩이 엉성한 거, D는 그냥 해변가, 아예 자기 건물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혼자 있을 경우 노풍도 D입니다. 도심지, 완전 도심지, 중도심지, 그 다음에 일단 외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해변가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A, B, C, D 중에서 D가 하중이 제일 세겠죠. 바람이, 태풍이 해변가부터 오니까, 그죠? 그래서 D란 말은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Basic Wind Speed는 우리가 그 기본 풍속이란 뜻이죠. 기본 풍속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우리가 그 기상청에 10m쯤에 각 그 지역별로 풍력계가 있습니다. 그 풍력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간 최대로 왔을 경우에 그 내용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부산 지방은 뭐 38m/s다. 이게 최대로는 10분간 평균 풍속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심해야 될 게 순간 풍속이 아니에요. 10분간 평균 풍속입니다. 그래서 38. 태풍 매미가 뭐 50 왔다고 하죠. 50. 그때 뭐 93년도에 왔나요? 90.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태풍 매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지상에서 뭐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태풍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은 38m/s인데 태풍 매미가 얼마 왔냐면 13.7인가? 네. 그 정도 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풍 매미는 10분간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23.7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순간 풍속은 50 5가 왔다 치죠. 순간은 1초에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고요. 10분으로 평균하면은 23.7이 왔기 때문에 태풍 매미가 우리가 예상하는 38m/s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너무 많은 태풍이 오니까 각 지자체 구청에서 법규가 뭐 잘못됐는가 싶어서 풍화중 기준을 높여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행정기관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풍화중 기준 자체가 38m/s면 어마어마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 굉장히 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8m/s 10분간 불어온 태풍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현주기라고 하는데요. 그 제현주기 너무 또 설명이 길어지면 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다음에 importance factor 하면 뭐냐면 중요도 계수입니다. 중요도 계수.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똑같은 건물인데 통신시설이 붕괴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다 먹통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중요도가 높은 통신시설, 발전소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되고 핵발전소 있죠. 그 다음에 중요도,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그 다음에 창고, 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공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average roof height는 뭐냐면 평균 높이, 이 지붕의 평균 높이가 얼마냐. 그 다음 최고 높이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에서 평균 높이는 이 옥탑을 빼고
이 높이입니다. 이 3m면 3은 9가 되겠죠? 예, 3.3m면 3.3 곱하기 3이 되겠죠. 9.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14니까 아까 3을 빼주고 옥상 높이가 10m면 10m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가스트 팩터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시면 every loop white에서 calculate 하면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트 팩터 얼마나 이게 실제로 바람이 동적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를 하려면 또 심도 있게 들어가니까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뭐냐면 잘 보세요. 요 바람 받는 면적, 자 전면, 자 전면에 바람 받는 앞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면이겠죠. 이면, 그죠? 이렇게 둘러싸는 면, 이 면이 바람을 받습니다. 대충 얼마나 받느냐 보면 메다 제곱당 200kg가 최대로 보시면 돼요. 200kg에서 150kg 바람이 분다 이 말입니다. 메다 제곱당 다시 설명드립니다. 메다 제곱당 200kg 보시면 돼요. 그냥 200kg 그렇게 수평력이 작용한다. 그게 최대치예요. 그 이상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도가 약한 건물은 메다 제곱당 100kg에서 150kg 일반 건물은 150kg에서 200kg 정도의 풍화중이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풍화중을 손으로 계산하려면 이보세요. 이만큼의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 A 곱하기 풍화중 하면 되겠죠. 풍합하면 되겠어. 예, 풍합 해배당 200kg. 자,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풍화중 규준 자체가 언제부터 설립돼 가지고 어떻게 변모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아까 다시 풍화중 안 넣었습니다. 제가 자,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에 로드. 자, 모르면 여러분들 항상 오른쪽 마우스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로드, 그 다음에 레트럴 로드, 윈드 로드. 아까 하다 말았죠. 자, add. 자, 노풍도 B26. 부산은 노풍도 C가 많아요. 네, 38m/s. 중요도는 1이고 높이가 아까 10이라 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OK 하게 되면 화살표가 안 보이네. 예, 밑에 OK 지금 되어 있는 OK.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거 OK를 눌러야 되는데, 네. OK를 눌렀다 칩시다. OK. 밑에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럽네요. OK가 안 눌러지네. 네. 일단 이렇게 누르면 그 풍화중이 들어갑니다. add OK 누르시면 돼요. 네. 자, 이 화면상이 잘 안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풍화중이 자동으로 마이너스에서 누르시면 아까 add 누르시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풍화중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있죠. 이 바람이 이쪽으로도 불어오고 이쪽으로 불어오니까 X방향의 면적을 우리가 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8m, 8m, 3m니까 얼마입니까? 16 플러스 이게 뭐 4m라 칩시다. 8이 16 플러스 4m 20m의 높이 아까 12m 이 면적 그죠? 그 다음에 이 옥탄 면적 이걸 구하면 면적이 구해집니다. 그 면적에다가 아까 200kg라든지 150kg를 구해주면 되죠. 풍합에 대해서 구해줍니다. 자, 풍합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합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자, 제가 1999년도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기사 때 만들었네요.
20대 만든 거네요. 예.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파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자, 어떠한 철근 개수를 우리가 보폭을 철근이 4가닥 있고 철근이 22mm가 4가닥 있으면 그 철근 개수에 따르는 보의 폭이 정해져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cm 이상이니까 우리가 40cm 보를 40cm에 높이는 800, 400에 800 정도를 하면 22mm 철근이 4가닥이 쉽게 배건되더라. 규정상에 문제가 없더라. 이러한 계산치를 엑셀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델 파일을 자주 쓰는데요. 지금도 한 번씩 쓰라면 이런 거를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보죠. 5개, 6개면 얼마 필요할까요? 보가 41cm니까 50cm 필요하네요. 10개 한번 때려볼까요? 자, 보에다가 하부근을 10개를 배치하려면 보가 최소 700이 있어야 되네요. 63cm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델파인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풍화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풍화중 제가 만든 프로그램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earth 그 다음에 wind load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 제가 만든 거예요. 볼까요? 볼까요? 이 친구. 이 친구 켜졌죠? 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진, 하중, 풍화중을 아까 그 마이다스 프로그램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풍화중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풍화중, 지진, 하중은 건축 구조 기준이 처음 저희가 1999년도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점점점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제가 기사 그러니까 29살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50이 다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조설계 사무소를 하려고 미리 그냥 구조설계 사무소 이름을 그냥 정했어요. 그때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큰바위라는 구조설계 사무소. 큰바위는 뭐냐면 제가 머리가 좀 크니까 그냥 큰바위 구조설계 사무소로 그냥 가칭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기술사 사무소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것을 아주 최적화시켜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델파이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메뉴 탭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출력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탭이 있죠. 자, 입력문, 출력문, 그 다음에 이거는 화면으로 출력하는 출력문을 제가 탭을 따로 만들고요. 자, 이러한 버튼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 자, 그 당시에 풍화중, 지진화중에 대해서 규준이죠. 건축법규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펫 높이를 왜 했냐면 파라펫이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 요새는 그 철물로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로 할 경우 난간이 한 1.2에서 1.1 정도 돼요. 지금은 법규상 1.2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풍화중도 파라펫 높이에 영향을 받으니까 면적이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옥상에 파라펫이 있습니다. 파라펫은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1.1m 되는 난간이죠, 그죠? 이 난간이 있는데 실제 건물에 아까 풍화중 요것만 계산이 되니까 실제로 난간도 하중을 받으니까 그 난간 높이까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지금 모델링을 난간을 안 했기 때문에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다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가 뭐냐면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면 자기가 모델링한 그 데이터를 근거로 그냥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제와 다른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모델링 한 상태에서 자동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외장재나 파라펫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광고판이 이만큼 있다 칩시다. 여기는 모델링 안 했다 치죠. 컴퓨터에 이만한 광고판이 앞에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 광고탑에 영향을 받겠죠. 이 건물이. 그러한 것들이 고려가 안 되면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화중을 고려할 때 그 바람 받는 면적이 정면, 좌측면이 골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파라펫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요. 아까 그 광고판 높이가 만약에 3m면 3m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2, 지금은 1.2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 중심 BDS 변환시 해가지고 빌딩 전용 프로그램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건물 중심에 대해서 그 하중이 강성 중심에, 그 다음에 풍하중은 건물의 중심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그 좌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하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탭에 나는 지진하중, 풍하중 다 넣겠다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는 풍하중만 집어넣겠다면 풍하중. 아시겠죠? 자, 풍하중 산정 데이터. 자, 보세요. 그 당시 법규입니다. 1999년도 법규예요. 자, 풍력 개수가 뭐냐? 이거 지금 변한 거 별로 없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불어오면 바람이 이 벽면에 받고 바람이 돌아 들어가면서 이 지붕은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바람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정면으로 부는 것은 플러스, 반대로 부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석션. 그 다음에 얘도 뜨는 거죠. 지붕이 날아가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앞에는 뭐 앞으로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지붕은 뜨고 이쪽은 부합이 생깁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자, 라멘조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형골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뜨고 다시 빠지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정면으로 바라본 것은 양압이 생기고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가 제가 알기로는 15도입니다. 15도가 넘어가면 이 C가 누르는 힘이 되고요. 15도보다 낮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뜨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각도별로 풍화중의 풍력 개수가 이 C가 달라집니다. 누를 수도 있고요. 뜰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이런 건물 잘 없는데 누르고 뜨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편지붕이라 그러죠. 편지붕. 누르고 이 각도가 10도 미만, 15도 미만일 때는 이게 누르는 거고요. 15도보다 크면 누르는 거고요. 15도보다 작으면 얘가 뜹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립핀줄 거꾸로 놨을 때는 얘가 뜨는 거죠.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물론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쪽 톱니바퀴 건물 뭐 이런 거 잘 쓰진 않는데 정면 누르고 뜨고 뜹니다. 자, 누르고 뜨고 뜹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의 지붕에 측면 X방향 보러 왔을 때 마이너스 누르고 뺍니다. 얘는 지금 뜨게 되겠죠. 0.7 내용 아시겠죠? 뭐 이런 건물들은 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너무 만들기 힘드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건물 없어요. 예. 자, 풍력 개수에다가 이 개수는, 자, 이 개수는 왜 이렇게 설정이 되느냐? 정면이면 0.8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1.4. 그래서 풍력 개수는 이 0.8 플러스 0.6 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가 1.4죠. 얘는 무시하고요. 건물에서는, 건생에서는 무시하고, 뜨는 힘은 슬랍을 떠봐야 위로 안 뜹니다. 자, 누르는 힘, 석션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죠? 1.4가 되죠. 그래서 주로 건물에서는 1.4를 이 중심에 이렇게 때립니다. 아시겠죠? 앞면, 뒷면 해도 되고요. 이 중심에서 바로 뗍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4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풍력 개수에 0.8 플러스 0.6을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모델링상이 이 중심에서 때립니다. 한 번만 때리고 만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설계 풍수 아까 말했죠. 10분간 평균 태풍의 바람의 평균값이죠.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등급이
지금 부산 어디 있죠? 예, 부산은 40m/s였어요. 박찬호가 야구공을 던지면 초속 45에서 50 나옵니다. 자, 45에서 50 풍속을 계속 맞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하중입니다. 예, 박찬호의 야구공을 그냥 피부로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제 그 충격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 노풍도는 보시다시피 해안가, 부산은 노풍도가 C를 기본으로 그때 가졌어요. C. 노풍도 C 40m/s. 요즘 부산에도 C가 아니고 A, B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약간 주가적인 값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예. 나는 여기는 나 도심지로 생각한다. 우기면 돼요, 그냥. 그래서 A, B, C.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설계 하려면 C로 보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바람이 센 데가 독도 쪽입니다. 독도, 울릉도. 우리나라 그 기준도 옛날에 좀 잘못됐죠. 독도를 안 적어놔요. 그래서 독도를 안 적어놓고 법규를 만들어 놓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죠. 실제로 독도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규준 자체도 바꿔야 돼요. 예, 독도라는 말을 제가 그때 규준 제정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독도가 없냐고. 예, 독도 우리 땅인데. 그래서 독도를 넣어달라고. 지금 독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안 넣고 있는 것 같은데 고쳐야 됩니다. 예. 말로만 계속 독도는 우리 땅 하지 마시고 이런 그 건축 구조 기준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50m/s.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이 센 데는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독도입니다. 독도. 울릉도 하시면 안 되고요. 독도입니다. 법규상에는 독도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울릉도로 이야기됐습니다. 지금은 울릉도 아니고 이제 지금 사람이 주가는 공간, 그죠? 포항, 강릉, 제주도 지금 조금 더 풍화중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이 센 곳 울릉도 독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예, 다 했죠. 설계 기본 풍속, 그 다음에 노풍도는 A, B, C 정하면 되죠. 예, 이렇게 나는 도심지다 뭐 이런 거 있죠. 부산은 무조건 노풍도 옛날에 C를 썼어요. 자, 풍화 중에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풍화 중에서 관계되는 것은 태풍이 우리가 이때까지 발생한 10분간 평균 풍속이 평균 주기로 얼마냐, 여기에다가 지붕이 어떻게 생겼느냐, 건물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도심지에 있느냐 해변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조합을 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참 간단하게 썼죠. 그래서 이해하기 편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이 기준 자체가 그렇게 틀렸다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기준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뼈대를 가지고 살만 붙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진하중 기준인데요. 지진하중 기준.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개수. 지진이 어디에 발생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0. 가속도, 이게 가속도입니다. 0.08, 0.12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 개수. 가속도. 자, 광주광역시는 0.08.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것들은 0.12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은 지진구역 2에 있습니다. 지진구역 2로 동의로만 해야죠. 그래서 0.012 이걸 선택하죠. 그럼 이게 뭘까? 우리가 지방에서 뭘까 모르면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네요. 지반이 1, 2, 3으로 그때 분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분류가 1, 2, 3, 4, 5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자, 지반 1은 굉장히 좋은 안반지대, 지반 2는 어느 중간지대, 지반 3은 점토인 지반. 자, 거기에서 보면 1, 1.2, 1.5 점점 증가되죠. 증가되면 우리가 지진 하중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지반 1일 때는 지진 하중이 1이었는데 지반 1일 때는 1.2고요. 지반 3일 때는 1.5다. 이렇게
그 개수를 높여서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응 수정 개수 R. 자, R은 이게 뭘까?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에너지의 소산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주로 모멘트 골조를 많이 쓰죠, 우리가 지금 아까 근생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4.5를 쓰네요. 4.5 옛날에 4.5. 그래서 반응 수정 개수는 4.5 실제 하중에 나누기 4.5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진력에 4.5로 나누어서 약하게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지진력 1인데 그게 나누기 4.5를 하기 때문에 약 5배 정도를 작게 보고 그 건물을 설계하니까 실제로는 지진에 건물이 버티는 게 아니고 안 무너지게끔 견디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진은 1이 오지만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나누기 4.5로 설계하기 때문에 실제 지진이 1이 오게 되면 건물은 거의 완파 정도가 되지만 붕괴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진력에 대한 그 감소, 우리 건물을 설계할 때에 대한 감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에너지 소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수정 개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지진 하중하고 풍하중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풍하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하중은 풍력 개수, 설계 풍속, 풍도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중요도 개수, 아까 풍하중은 아까 중요도 개수 하나 설정이 됐었죠. 현재 기준에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진하중 자체에서는 한번 볼까요? 지진하중, 그러니까 중요도 개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도 개수는 아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발전소, 노여서 1.5.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넣을지 모르면 이렇게 제 물음표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편하게 만들었죠. 지역 개수가 뭐지? 딱 뜨는 거죠. 여기 제 라디오 버튼에 이미지 파일을 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주기는 뭘까?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주기는 건물이 흔들리는 한 번, 그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모멘트 철골은 0.8 좀 길죠? 0.08.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철골보다 조금 뗀뗀하니까 0.06. 그 다음에 벽식은 여기 루트 B를 해가지고 실제 이거보다 더 작아요. 네. 1, 2, 3의 주기를 가진다. 우리 건물은 지금 뭐죠? 네, 라멘 구조니까 2번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2번 선택하고. 아까 반응 시중 개수가 아까 얼마였죠? 모르니까 아까 우리 철근 콘크리트가 없네요. 모멘트 연승 골조 방식, 이중 골조 방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여기에서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4.5를 써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중 골조 방식은 5.0.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4.5를 안 쓰고 5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멘트 연속 골조 방식이니까 4.5. 아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까 벽도 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벽도 좀 있으니까 25%를 부담할 수 있는 모멘트 연속 골조인지 증명을 하고 5를 써도 됩니다. 증명을 했다 치고 우리 5를 넣어보죠. 4.5를 넣어도 되는데 지금 탭에 4.5를 안 넣어놨네요. 네, 제가 넣겠습니다. 이거 5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여기다가 층수를 적으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적으면 너무 귀찮으니까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파일로. 그래서 뭐 초업 건물이라 칩시다. 자, 오늘 그 지진하중까지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진하중은 조금 뒤로 제끼고 풍하중만 한번 볼까요? 풍하중. 자, 이 선택사항에 지진하중 말고 풍하중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풍하중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8층. 8층 층고가 2.9, 2.6이라고 칩시다. 2.6이라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아파트에. 요새는 2.9가 더 스프링클러 들어가기 때문에 2.9가 들어갑니다. 그죠? 2.9 한번 해볼까요? 네, 2.9 2.9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2.9 2.9 2.9 3.0. 자, 이렇게 되면 건물폭이 아까 그 X폭입니다. 그 다음에 Y폭, 그죠? BY. X폭이 18.3, Y폭이 21. 이렇게 이제 높음도가, 풍력 개수가 1.4, 40m/s의 C다. 자, 이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면 계산이 종료됐다라고 표현이 뜨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만든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네, 여러분들이 델파이나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비주얼 C를 공부를 하면 이 탭을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자, 아웃풋 한번 볼까요? 아웃풋 파일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초업이었죠. 자, 출력을 하면 얘가 오네요. 윈드로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윈드로드 분포, 초업이란 건물인데요. CQA 1.4C Q 40m/s C로 하게 되면 CQA 하면은 그 면적이 아까 높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2.9, 2.9니까 높이가 20.4가 최고 높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바람 받는 면적이 각각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풍하중이 각 층하중에 대한 풍하중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 8층에는 지금 9톤이네, 그죠? 네, 9.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풍압이 얼마 정도냐면 그 160kg 정도 되네요. 160kg. 풍하중이 150kg. 제가 이야기했죠. 건물의 풍하중은 200kg 정도 된다고. 150kg에서 200kg. 이렇게 계산하면 된댔죠. 그래서 160kg. 자, 바람이 밑에 2층보다는 제일 꼭대기 바람이 세죠. 네. 풍력 곱하기 높이가 2.9 곱하기 그 다음에 40주니까 20m 하면은 이게 바람 받는 면적이죠. 2.9 곱하기 20. 이게 지금 2.9에다가 폭이 얼마인가요? 예, 그 폭을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면적. 그 면적에다가 이 풍력 개수를 곱하면 그 결국은 44.12, 그죠? 44.12 곱하기 요걸 하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계산기를 꺼내놓고 한번 계산해보면 160. 그 다음에 파라펜 높이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160 곱하기 윈도로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높이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친구를 프린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 아까 아웃풋 지진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을 곱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중량은 각 층의 무게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100.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드리고, 뭐 지금은 옛날 기준이니까 사용을 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확인. 이 풍하중 지진하중을 탭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아웃풋 파일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풍하중, 지진하중 다 나온 겁니다. 네, 요 밑에 세이징 로드도 나오는데 출력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풍하중만, 지진하중만 계산하고 싶다면 계산하면 아웃풋 파일에 지진하중만 나오죠. 이렇게 지진하중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웃풋 스펙트럼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당시에 지금 29때 이제 구조 설계 사무소 이름을 정했어요. 컴바이 구조 사무소 가칭으로. 네. 그때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굉장히 업무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의 주기를 가지고 미면 전단역의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가속도 스펙트럼이 이제 한목에 이렇게 나오죠. 네. 보면 지역 개수가 이 가속도죠.
제주도하고 관계 있는 그죠? 실제로는. 네. 0.08은 아까 뭐지? 볼까요? 이게 0.12가 되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계산하면 돼요. 계산. 아웃풋 파일 해도 되고 스펙트럼에 미리 보기. 지금 U로 해야 되는데 지금 1, 2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래프인데 이렇게 올라가죠. 0.12로 하게 되면 가속도가 커지니까요. 중요도 개수, 지방 개수, 반응순 개수 이렇게 되죠. 반응순 개수가 지금 3.5인데 아까 바꿔볼까요? 5.0으로 계산 스펙트럼 미리 보기 하면 이게 3.5로 바뀌고 그래프가 달라질 게 이렇게 됐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속도를 어떻게 지금 바꾸는지 풍화 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다 계산하고 이 계산값을 자동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제가 소스 파일도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그죠? 이렇게 출력만 하면 여기 프린트만 하면 바로 프린트해서 구조 계산서가 꾸려진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지금은 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니까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화 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 각종 그 디자인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서드 파티라고 그러죠.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풍화중 적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풍화중을 구하고 수평화중을 한 점에 자 보세요. 이 풍력 개수는 1.4니까 한 중심에 어떤 중심에 하중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넣는 이유와 그 풍화중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